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활안전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생활안전포럼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에서 후원합니다. 세미나 시작과 종료 때 출석 체크를 하신 분들과 발표 내용 관련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세미나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질문은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발표자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 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정경옥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정경옥입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라는 주제로 생활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에 의한 자료인데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주황 색깔로 보면 이게 교통사고율이고요. 그 다음이 익사, 추락, 화재, 중독 이 순서대로 사망 원인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동안 모두 교통사고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익사, 추락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치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수치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10년인데요. 이때 역시도 가장 높은 것은 기타를 제외하고 교통사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최근까지도 해서 가장 높은 것이 교통사고, 추락, 익사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느냐? 미국 교육학자 에드거 데일의 학습의 원추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이론을 보게 되면 원추, 이게 원뿔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2주 후의 기억 정도, 어떻게 참여했을 때 기억이 더 잘 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식을 정하자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읽기만 했을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 사진, 이미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더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2주 후의 기억 정도는 가장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것, 90%를 차지하는 것은 설명하고 경험하고, 즉 학습에 참여하면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 그래서 직접 뭔가를 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으로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안전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이렇듯 안전체험관의 건립 배경을 보게 되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위기시 생존 역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반복적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안전체험관이 점차 건립이 많이 되었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체험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체험관, 두 번째는 특성화 체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체험관은 생애 주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생애 주기에 따른 안전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체험 종목을 중점으로 구비한 시설로서 사이즈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특성화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면서 특성화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체험 종목을 중점으로 구비를 하는데요. 일반 체험관의 기능도 일부 수행을 하는 시설로서 해양, 항공, 도로철도, 원자력 화학, 산업, 재난,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안전체험관에 가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통안전, 통학차량, 승강기, 재난생활안전, 완강기, 화재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체험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재난으로는 지진, 태풍이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으로는 교통, 화재, 수상 이런 범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통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아서 여기에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다음 익사와 추락에 관련된 생활안전의 체험 프로그램은 조금 적게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아동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통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자 안전 통계 연보인데요. 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환자안전법에 시행된 2016년, 19년까지 환자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을 통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2019년도 환자안전 통계 연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중에 환자들이 사고가 난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낙상입니다. 이는 43.3%, 거의 45% 정도 되게 반에 가까운 이유로 지금 낙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만이 낙상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다음 통계를 보시면 고령자 역시도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도 9월까지의 통계인데요.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낙상 사고 이 부분의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부위별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머리 및 얼굴이 35.3%, 그 다음에 둔부, 다리 및 발이 35.3% 동일하게 사고가 나서 손상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넘어지거나 추락, 낙상을 당했을 때 골절이 46.1%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일반 성인에 비해 골밀도가 굉장히 약하고 또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똑 이렇게 이쁘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진다고 하죠. 수분이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함유가 적기 때문에 이 골절을 입었을 때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그 후유증이라든지 이 손상 정도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린이나 환자,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낙상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전 분야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지금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이거는 캡처한 화면인데요. 현재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포털 확인 결과 전국의 생활안전 분야의 체험관 프로그램은 160건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추락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단 4건만 검색이 됩니다. 자, 시설을 보게 되면 공주시가 2건이고 태안발전본부, 경남안전 이렇게 해서 시설로는 3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전 분야 큰 분류에서는 생활안전이 4건 있고 안전 영역의 시설과 작업 안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 시민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라든지 공사 중에 일하다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는 추락이 아니고 낙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안전 낙상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1위는 교통사고, 2위는 익사, 3위는 추락입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사고에서 사고 원인의 1위는 낙상, 그리고 노인,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도 1위는 낙상입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맞는 안전교육 콘텐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체험해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많은 안전교육이 생겨나게 되고 또 특히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도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여기서 쓴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서 아이들이 수영교육을 학교에서 그제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무슨 일이 생겨난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물론 현재 생활안전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인형극으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소방관하고 이렇게 소화기 체험하는 것도 있고 왕관계에서 뛰어내리고 미끄럼틀 타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이렇게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교육을 경험을 하셔서 다들 아마 교육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다들 교육을 받았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어디나 무슨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생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응급처치 환자를 발견할 확률보다 내가 낙상으로 인해서 다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생활안전의 교육 콘텐츠 개발이 생활에 더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년층의 아이들, 어른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분들, 여기는 이제 보호시설, 이용시설에 계신 분들인데요. 혼자서 대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직원분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리던지 아니면 마스크나 이런 막는 것도 본인이 막지 못하고 타인이 막아주면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역시도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호자나 또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져 놓고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거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화기를 두고 전기 날 때 사용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고 비상유도등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호등이요. 또 여기 옆에 발신기는 탈출문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계층에게 물어봤을까요? 아이들에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질문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3% 정도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재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비장애인은 0.6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2.8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애인의 인구수는 비장애인의 20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4.7배, 거의 5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에게도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이분들도 꼭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 계층이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직원분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도와서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콘텐츠와 교수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효과성이 높은 안전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뒤는 경험의 결과가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중에 VR, AR, MR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요새는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민의 이인이 2016년도 교육에 관련돼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자, 강의 중심의 교육 방법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VR 기반의 교육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비교 내용은 개발 비용, 유지 보수 비용, 학습자의 집중도나 몰입도, 그 다음에 학습자의 만족도, 원리적 지식 습득, 절차적 지식 습득, 문제 해결 기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의 훈련생과의 상호작용, 실제 현장에 대한 충실도, 교육 내용의 보완을 위한 유연성으로 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VR 기반의 교육을 봤을 때 다른 강의 중심과 체험 중심의 교육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중상 이상으로 높게 교육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중하도 있고, 네, 다 지금 보면 두 개의 칸에는 중하의 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중간 밑으로 교육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VR 기반의 교육의 방법을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중상 이상으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VR과 AR 기반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대기업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상현실 장비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봄입니다. 네, 지난달 5월 27일 날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 옆에 안전 지금 교육을 우리는 가상현실 VR로 한다라는 타이틀로 GS 칼텍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가상현실로 VR 기반으로 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KT와 충남대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지금 VR, AR로 안전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역시도 신문에 난 기사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해수부에서도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구명 뗏목을 펼쳐라. 그래서 게임식으로 해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VR이나 AR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듯한 느낌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수부의 이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는 게임하듯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흥미롭고 즐겁게 이 교육을 참여하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요소를 모두 혼합해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더욱 강화한 기술을 뜻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라는 것을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안경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사례를 보면 케이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도 교육 컨텐츠 캠퍼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서 특히 이제 의대나 간호 학생들을 위해 이것이 활용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안전 교육, 특히 체험 학습을 높이기 위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산업 안전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됐고 컨텐츠 개발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 안전에도 도입이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취약계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분들을 위한 이 교육 컨텐츠가 조금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이 체험했을 때 교육의 학습의 효과가 높아진 것을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안전체험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한안전교육협회 이현영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안전교육협회 이현영 팀장입니다. 찾아가는 VR 안전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학교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4월에 여러분도 아픈 기억이 있듯이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우측에 있는 도표와 같이 중고등학교는 연간 44시간 안전교육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및 시설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안전교육을 체계가 미비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차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기본계획은 매년 3년마다 수립하는 그러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통해서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 조성을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주요 과제를 보게 되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그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는데요. 그 고시에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서부터 초중고 학교가 연간 51시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생활안전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7대 표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7대 표준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별로 살펴보니까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응급처치 분야는 주로 시뮬레이터 장비를 활용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이라든가 재난안전, 직업안전 분야는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VR 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교육자 에드거 데일은 학습의 원칙 이론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2주 뒤에 얼마나 기억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읽기만 진행했을 경우 학습 내용의 약 10% 정도만 기억하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보게 되면 극화된 경험이라든가 시뮬레이션과 같은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2주 뒤에 약 90%로 기억하게 되어 있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그 안전교육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강의 중심 교육 방법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또 VR 기반의 교육으로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비교 특성을 해봤는데요. VR 기반의 교육이 학습자의 집중도나 몰입도, 또 절차적 지식 습득, 문제 해결 기술 습득에서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강의 중심 교육 방법이나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보다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VR 기반의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VR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를 학교 안전 교육 분야와 산업 안전 교육 분야에 비교 연구를 해봤습니다. 학교 안전 교육 분야는 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을 하였고, 산업 안전 교육 분야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중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 것들을 콘텐츠로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유형을 보면 학교 안전 교육 분야는 주로 지진이라든가 아파트 화재 발생, 또 지하철 화재 발생, 또 요즘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러한 피해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콘텐츠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 산업 안전 분야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재해 사례 중에 낙하라든가 또 용접 시에 화재 발생이라든가 또 그 건물의 그 중대 제조 시설에서 실제로 협착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체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콘텐츠 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VR 기기는 기존의 PC 기반의 HTC 바이브라는 기기가 있고요. 또 오큘러스 리프트, 또 HMD 오디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VR 기기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 콘텐츠는 실제로 제작을 할 때 현장감이 있고 또 몰입감이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VR 기기에 따라 장비에 따라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VR 콘텐츠 개발 과정은 이러한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또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단계, 또한 이러한 것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 보완하는 단계, 그리고 제품을 시연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단계로 콘텐츠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기반의 VR 안전교육 콘텐츠는 적극적인 참여도가 있고 또 현장감이나 몰입감이 있는 그러한 차별화가 있고 또 매뉴얼에 근거한 주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R 콘텐츠로 제작한 것들이 모든 체험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안전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7대 표준 안전교육의 커리큘럼은 주로 VR 콘텐츠는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에 대한 VR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면 위기 탈출 과정의 안전교육 VR 콘텐츠 과정으로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복합 쇼핑몰에서의 화재 탈출 내용, 건물 붕괴 시의 그 탈출 과정, 지하철 화재에서 또는 지하철 테러 발생에서 대피하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을 콘텐츠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주로 교통안전, 선박안전, 항공안전 등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피 요령을 VR로 콘텐츠화해서 위기 탈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7대 표준 안전교육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VR 체험이 실제로 이러한 위기 탈출 또 재난에 관련된 것들을 대피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체험 과정인데 이러한 체험 과정들은 몸이 기억하는 안전제형 콘텐츠로 사실상 학교에 많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VR 체험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더욱더 개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7대 표준 안전교육은 이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형을 연출하거나 또 시뮬레이터 장비를 활용하거나 VR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VR 콘텐츠가 어떠한 시나리오로 구성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그 VR 체험존에서 선박 안전 VR 체험 시나리오를 구성한 건데요. 선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는 과정을 콘텐츠 시나리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는 VR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매뉴얼대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몰할 경우에 실제로 그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임팩트 있는 그러한 그 미션을 수행을 통해서 선박에서 실제로 탈출할 때 구명정까지 펼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약 3분 정도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안전 VR 콘텐츠인데요. 항공기가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항공기 외부로 탈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콘텐츠로 구현해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재난 중에서도 또 자연재난 중에서도 이제 지진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해서 지진을 그 강도별로 했을 때 실제로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지진의 강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하면서 실제로 지진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콘텐츠 시나리오입니다. 학교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안전 체험 교실 운영을 2016년서부터 확대하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실형 안전 체험관은 교실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이러한 소규모 안전 체험관을 구성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39개, 2019년도에 60개, 2020년도에 80개, 2021년도에 100개의 그 계획을 갖고 교실형 안전 체험관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 들어와서는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라 학교의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 사례를 실제 사진과 같이 구현해낸 모습인데요. 이거는 학교의 7대 표준 안전교육을 교실 3칸을 활용해서 실제로 응급처치라든가 또 교통안전, 또 VR 체험, 또 화재 대피 이러한 체험 시설들을 공간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러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체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따로따로 구성을 하고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맨 오른쪽에는 이러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하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화재 대피 또 VR 체험 또 수화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시간당 조를 편성해서 한 체험을 10분 내지 15분 정도 체험해서 1시간 과정으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학급별로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국의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체험관을 구축했던 그러한 사진 예시입니다. 우선 교실형 안전체험관에 주로 화재 안전으로 수화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수화기로 분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연출 사진입니다. 이거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에서 교통안전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거로 보행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등을 건넌다거나 버스에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실제로 급정거했을 때 안전벨트의 그 중요성을 알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연출한 공간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화재 대피 시설을 실제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을 여러 위험 요소들을 연출하고 대피하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실을 구축한 겁니다.
시뮬레이터 장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재 진압 소화기 시뮬레이터인데요. 화재 진압 학습 시스템으로 교육용 소화기를 조작해서 실제로 통신에 의해서 가상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압하는 그러한 시뮬레이터 장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별로 선택을 해서 장소별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실제로 소화기를 분사해서 화재 연출된 부분을 불을 끄는 그러한 형태로 이 체험이 끝나게 되면 수화량이 얼마나 분사되었는지 또 순발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수로 산출해서 이러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마네킹 더미를 갖고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체험을 할 경우에 화면과 연동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가슴 압박을 한 경우 화면에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송출되고 실제로 내가 그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한 것인지를 결과치로 보여줘서 화면을 연출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교육의 효과가 기존의 이론 방식의 교육하는 효과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돼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주로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를 할 경우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 24명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 사례를 실제로 예시한 건데요.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VR 활용 체험하는 체험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는 경우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예시를 한 겁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로 체험교육을 위한 기획 단계로 먼저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를 먼저 착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그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 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어떠한 구성으로 해야 될지 또한 장비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안전교육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교육의 만족도는 어떤지 또 교육의 과정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피드백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이 결과 보고를 통해서 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크게 그 단계별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수학습을 하게 되고 이어서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고 세 번째는 평가를 하게 돼서 교육의 극대화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뮬레이터를 통한 체험형 교육과 또한 VR 가상현실을 통한 VR 교육을 크게 나눠서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생활안전 분야나 또 교통안전, 응급처치에 관한 분야는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가상현실은 주로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VR 콘텐츠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VR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콘텐츠는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러한 학교 안전 교육에 있어서 수화기 시뮬레이터라든가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와 같은 이러한 시뮬레이터 장비를 활용한 그러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 운영 교육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에서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당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교실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당형으로 구성하는 것은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이러한 시뮬레이터 장비나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섹션을 나눠서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요. 교실형 체험은 각 교실마다 독립적으로 이러한 체험 장비들을 구축해 놓고 순환식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가는 학교 안전 교육을 할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안전 교육의 교육 커리큘럼은 연령별로 또 대상별로 맞춤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가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러한 대상별로 교육 강의라든가 교육 구성,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가져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VR 안전 교육은 교육학술연구원에서 발표한 VR 이용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2시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할 때 각 체험별로 약 25분의 간격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VR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서 이러한 VR 체험 장비가 더 확대되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에 있어서 안전관리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한 후에 또 이러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준수 방안으로 코로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교육 출입 시 또 발열 체크라든가 교육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교육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학교에 통보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교육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가상현실 기반의 VR 콘텐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감 강의형 콘텐츠와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형 콘텐츠, 세 번째로 게임형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개발한 것은 주로 시뮬레이션형 콘텐츠로 실제로 훈련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을 가상 현상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재난 상황의 절차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VR 기반의 안전교육 콘텐츠의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VR을 활용한 이러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VR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첫 번째로 이 VR 환경에서는 실제와 다른 그러한 VR 환경 때문에 VR 환경 제작이 실제와 가까운 그러한 환경으로 실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또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기의 종류별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러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R 안전교육 콘텐츠는 AI와 연동하는 그러한 질적 향상을 통해서 고퀄리티의 VR을 시연해야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이러한 가상현실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더 활용성이 높아지고 VR 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VR 안전교육이라든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통해서 VR 체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교육부에서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하는 것보다는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그 안전체험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상관이라든가 상관 벽지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동식 체험 차량들이 더 추가 제작되어서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표자분들과 건국대학교 김무용 교수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실시간 참가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에서 개발 중인 VR 생활안전 체험 교육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화재는 항상 우리의 방심을 틈타서 단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최근에는 언론과 소방, 관서 등 관계기관의 일가정, 일소화기 갖기 운동으로 공공기관, 또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소화기를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화기는 평상시에 미관상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재 발생 시 가정과 사무실, 학교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당황하거나 또는 소화기 사용 요령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평소 소화기의 위치나 사용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서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소화기를 실제로 작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죠. 일부러 불을 내서 소화기를 써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상현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긴 것 같네. 소화기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여기가 바로 이 소방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같은데요.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 불을 끄고 있어. 주방이네요? 밑에 베개가 불타고 있어요. 가스레인지. 이 소중한 와인이 불타고 있어. 이거? 실감 나는데요, 이거?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진짜요? 지금 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네. 그러면은 저 여기서 지금 이 소화기 작동법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지금 여기 소화기가 있는데요. 소화기 지금 레버가 2개가 있고요. 호스가 있는데 레버 밑에 있는 데다 손을 올리고 위에 레버는 이제 누르면은 분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호스를 불이 있는 곳의 방향으로 맞춰서 불을 맞춘 다음에 이 레버 위에 버튼을 눌러서 가상의 분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래요. 바로 집에 들어왔어. 집이 참 좋네요. 이 소화기를 좀 잡고. 됐습니다. 네. 자, 야! 이 나쁜 불들! 다 죽어라! 파이어! 꺼졌다. 됐다. 작은 불씨로 다시 봐야 돼. 이게 생각보다. 다 껐다! 와! 다 껐다!
네, 제가 오늘 직접 이런 체험을 해보니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간략하게 이 시스템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생활안전 분야 중에서 그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전기, 가스, 화재 사고에 대해서 예방 활동이랑 그리고 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 화재 진압에 대한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햅틱 소화기라든가 가상 콘텐츠를 결합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과정이나 배경이 있을까요? 네. 보통 생활안전 사고에 대해서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것은 실제 사고 현장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겪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이 났다고 하면 불이 난 거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떤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와 가까운 체험 효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만들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을 썼다던가 아니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보통 가상 현실 속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체험 교육, 체험 활동은 주로 양손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체험이나 교육 활동을 겪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체험 방법론에 대한 설계와 구현을 진행하는 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이 시스템이 유용할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을 똑같이 재현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 교육자, 체험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공간상의 문제나든가 화재를 직접 불이 난 거를 체험하게 하면 화상을 입거나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본 기술이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뭔가요? 네.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생활안전 체험교육 시나리오에 맞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 개발해서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고도화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관, 교실용 안전체험관에 본과제 연구 결과물을 적용해서 누구나 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연구 개발한 시스템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활안전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 세미나의 발표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Q&A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의 김우용입니다. 그럼 먼저 Q&A에 앞서 발표하셨던 발표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정경옥 교수님, 그리고 대한안전교육협회 이현영 팀장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성준 책임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번 발표자 Q&A는 이번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가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난 발표하는 동안에 50분 정도가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려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향후에 답변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생활안전포럼 홈페이지에 올려드린다고 하니 그걸 참고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들 쭉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 단국대 정경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앞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환자나 고령자분들은 낙상이 가장 더 심각하고,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R, VR, 이 가상현실이라는 기술과 접목을 시작해보는 단계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자별로 이 AR, VR을 적용한 교육 콘텐츠를 이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면 대상자별로 어떤 교육 콘텐츠, VR과 AR을 적용했을 때 어떤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착안해서 시나리오나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안전 취약계층은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7대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교육 시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 내용, 과목도 정해져 있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방식이 너무나도 예전과 달라짐이 없이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이런 장비들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예전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지진 모자라는 게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노란색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 노란 모자, 쿠션이 있는 노란 모자를 쓰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탈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날로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양한 재난을 다루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고 또 이것들을 하려면 그만큼 장비를 계속 교사나 이걸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또 질문에서 저도 봤지만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로 판단해서 이거를 뭔가 내가 대피해야겠다, 뭔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판단하기 자체가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다 이게 지적 능력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동이 조금 자유로우면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좀 적어요. 특히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복지 시설이나 이용자 시설, 거주 시설 등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취약계층의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의 경험 자체의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도 좀 이런 쪽에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부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장과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이게 청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교육 콘텐츠와 보지 못하는 분들의 그 콘텐츠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하고 더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은 그들에게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안전교육협회 이현명 팀장님께 질문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소개해 주신 내용들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고 또 실제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보시면서
좀 굉장히 효과가 좀 높았다, 내지는 또 뭔가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뭔가 이런 좀 성공적인 모델이나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제로 실시한 거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때 체험 장비를 갖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 이러한 그 체험 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학교 교실이라든가 학교 강당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 많은 그 학교들을 저희가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의 안전교육을 할 때 이러한 체험 장비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학교 대상으로 교육한 것 중에서 도서 상간에 있는 학교들을 교육한 적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지방에는 저희가 제주도에 추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자도에 가려면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배 타고 가야죠. 그날 날씨 상황에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교육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그 안전체험이라는 교육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그날 날씨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서 그 배를 타고 저희가 VR 체험 장비라든가 그러한 체험 장비들을 실제로 배에 싣고 또 그거를 내려서 또 운송 수단이 없어서 그걸 들고 학교에 가서 체험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학교에 학생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안전 교육을 처음 접해볼 수 있었고, 또한 또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안전 의식에 대한 그런 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학교들이 안전 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학교들은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체험 장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개선점과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도서나 상간 이런 지역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기술적인 얘기로 한번 질문들 나오신 것들 중에 우리 애트리의 권성준 책임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좀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VR이나 AR이나 좀 뭔가 실제와는 좀 다른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헤드 마운트를 쓰고 했을 때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제 일로 하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뭔가 실제 움직임과 같이 연동한다라고 했을 때 햅틱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되기도 할 텐데, 우리 현재의 좀 기술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지러움을 좀 해소하거나 좀 더 주변 환경과 같이 더 협업하거나 좀 그런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VR 장비를 HMD 같은 VR 장비를 착용했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처음 HMD가 나왔을 때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멀미감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서 HMD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HMD 같은 경우는 다양한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타입이라고 해서 외부에 센서 없이 바로 카메라 여러 개를 HMD에 달아가지고 고정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시청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PC와 연결된 거 혹은 연결되지 않은 거, 그리고 센서 또 어떤 센서를 쓰냐에 따라서 또 연동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HMD뿐만 아니라 착용용 장비들, 센서들도 점차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과거에 처음 그런 개념이 세컨드 라이프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했을 때 그런 의문점이 많았는데 현재 어큘러스 2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저가의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스펙도 높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개선되고 좀 더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이게 되겠냐 했던 부분들이 머지않은 때에는 많이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때 이제 VR, AR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AR도 사실은 처음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했던 데모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앞으로 금방 될 것처럼 됐었는데 사실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대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할 금액과 인원을 투입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능성 없을 거다라고 해서 접었다가 사업을 다시 또 최근에 했다가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안전 쪽 항목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큰 전환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권책임님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자분들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오늘 또 주로 해외의 이런 다양한 이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나 권책임님께 보시기에 어떤 케이스가 제일 좀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인다? 우리가 좀 벤치마킹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여러 사례 중에서 좀 대표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으실지? 동영상을 사실 보여드릴 건 많았지만 그렇게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그런 서비스, 솔루션들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 나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발표해드렸던 동영상에 관련된 기업들의 공통점은 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게 루드스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년, 6년? 물론 어떤 다국적 기업의 일원으로서 자회사처럼 진행된 것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이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화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은 안전교육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타겟 서비스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타겟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 B2B, B2C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항상 국내외 동향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항상 계속 참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영 팀장님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어쨌든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과 이 생활 안전이라고 하는 교육을 결합 또는 융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우리가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인프라나 우리의 실제 행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상현실, AR, VR이라고 하는 요 기술이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영역에 교육에 접목되었을 때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차별될 수 있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거나 강의식 이런 걸로 교육을 하거나의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VR, AR을 적용한 안전교육의 가장 특장점, 대표적인 장점을 한두 개 꼽으라면 어떤 사항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에 2016년도에는 아마 이론식으로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입학하는 그런 교육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학교 7대 표준 안전교육이 실시되면서 VR 콘텐츠로 주로 했던 것들이 재난과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이런 그 체험들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상현실 상태에서 콘텐츠를 구현을 해서 실제처럼 이것을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대부분이 게임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인력을 보강하고 실제로 이러한 콘텐츠들을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에 의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체험 교육보다는 VR 콘텐츠를 교육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 교육에 적용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교육보다는 훨씬 VR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적 특성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은 이런 그 재난과 관련된 콘텐츠 또 생활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를 VR로 개발을 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기술이 더욱더 진전됨에 따라서 이런 VR 콘텐츠로 활용한 교육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VR 기술의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안전교육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뭔가 위험한 상황, 사람이 직접 뭐 가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뭔가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로 체험이라는 학습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콘텐츠가 뭐 다양하게 생성이 되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경옥 교수님께 좀 뭐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 뭔가 공급자 입장에서 이 좋은 콘텐츠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수요자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고 뭐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텐데 뭔가 그러면 수요자 관점에서 이러한 이 가상현실 기반의 교육 콘텐츠,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흥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좀 모티베이션? 뭔가, 그것도 대상자가 뭐 사회적 취약 계층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린이, 뭐 고령자 또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뭔가 이런 측면에서 수요자의 모티베이션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뭔가 앞으로 뭔가 좀 필요한 우리가 가야 할 숙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뭐 보시는지. 예. 교육은 늘 필요했고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면서도 태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노인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유년기부터 청년, 뭐 성인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은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발표 우리 세 분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학습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학습 효과가 높으냐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자들도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알고 있고요.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라고 하죠. 잘 빨아들여요. 잘 빨아들여서 선생님이, 부모가 또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고 잘 하는데 우리는 그 교수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오래 가게 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 VR과 AR의 이 기술이라는 것을 그래서 개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습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이 학습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학습자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건데 학습자 스스로도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VR이나 AR 기술이 되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고 교육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교육이죠.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는다라고 인지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한 안전불감증을 좀 내려놓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 높여가면서 생활을 하고 교육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또 학습의 효과도 높아지고 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조금 더 추가해서 아마 오늘 여기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런 AR, VR이라고 하는 기술과 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자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뭐 디바이스나 기술을 또 이렇게 좀 더 고도화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콘텐츠나 이런 그 시스템을 볼 때 우리가 실제 좀 더 이렇게 뭔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면 이런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뭐 이런 뭐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거에 좀 그러니까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 더 네네.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네. 마인드셋 뭐이라고 네. 본다면 네네. 공급자 사이드에서 뭔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꼭 염두에 두고 네.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오늘 생활안전인데요. 오늘 그 생활안전에서 이제 낙상, 낙하, 뭐 미끄러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신도림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은 역에서 계단에서 굴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청 창피했고 아팠죠. 네. 일단은 창피하죠. 네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치마를 입었었기 때문에 얼른 네, 그랬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미끄러져 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필요한 컨텐츠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재도 좋고 교통사고도 좋고 뭐 지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확률이 높은 재난과 사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줬습니다. 뭐 조금 쉽지 않은, 쉬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이 팀장님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뭐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되고 뭐 서울에도 있나요? 지방에도 있나요?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뭔가 기업 사이드이든 개인이든 뭔가 이런 교육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체험 위주의 그 장비들이나 체험 위주의 콘텐츠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장 안에다가 이러한 체험 시설들을 구축해 놓고 각 기업이라든가 학교에서 저희 협회에 내방을 하면 이러한 체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체험을 해보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이 지역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안전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경우 대부분 체험을 한 경우 한 번 체험을 하고 거의 체험을 안 해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러한 체험들을 하지 않고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필요한 장소에 이러한 체험관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통합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체험 장치들을 좀 설치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공장소에 또는 뭐 동사무소에 이러한 체험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해서 곳곳에 소형으로 이러한 체험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 실제로 이러한 체험들을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좀 뭔가 그런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일반에도 개방이 되어 있는 건지 뭔가 어떤 형식으로 뭐 신청이나 뭐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잠깐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체험하는 그 체험 그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고려해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그 체험 시설들을 소개하고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체험 시설들은 응급처치라든가 화재 안전 체험, 또 교통 안전 체험, 또 VR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체험들, 또 산업체에 관련된 체험들을 실제로 오시면 다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저희 체험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옆에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을 볼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에다가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학교와 그 체험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고 일반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 그 찾아가는 뭐 차량형 체험관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이동식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 또는 뭐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서 그 차량을 한번 그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이동식 안전 체험 차량은 전국적으로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체험 차량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이 교육 일정을 잡아서 찾아가서 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차량을 운영하는 소방본부 쪽에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성준 책임님께 또 질문 하나, 뭐 아무래도 전자통신연구원이라 기술적인 얘기를 좀 뭐 드릴까 하는데 조금 뭐 브로드한 얘기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가상현실과 이 생활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하는 뭐 그런 콘텐츠와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난 뭐 요 꽤 긴 기간 동안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뭔가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가는 거에 있어서의 좀 한계랄까? 애로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다른 이제 3D 영상 제작이나 다른 분야,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작 기간을 떠나서 제작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퀄리티가 높은, 뭐 3D 영상, 아니면 뭐 VR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콘텐츠라는 게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VR 안전 콘텐츠의 어떤 제대로 된 자꾸 웨어를 쓰게 되는데 리소스들을 만들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국의 그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그런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나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보시면 뭐 그 나름대로는 어떤
타당성을 갖고 발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을 산정하고 이제 실제 업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기 때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저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부터 너무 저가에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발주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 정도 세트의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왕왕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VR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안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 콘텐츠, VR뿐만 아니라 AR을 이용한다든가 해도 그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지금 현재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점점 저가 경쟁이나 어떻게 단신뢰, 근근히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결국 스스로 올가맬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제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사업 진행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것이 교육과 접목하는 영역 측면에서 보면 산업 안전 이쪽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과 이 인력들이 많이 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생활 안전과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후순위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생태계 말씀을 방금 잘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꽤 여러분이 그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의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콘텐츠도 담아가고 하기도 할 텐데 이것이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요?에 대한 거이거든요. 뭔가 좀 더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뭔가 다른 디바이스들로 좀 온라인상에서 이 정보나 콘텐츠를 받아서 좀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또 요즘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꼭 특정한 공간에 다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물론 좀 더 미래적인 얘기지만 뭔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생활 안전과 가상현실 기술을 결합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참여자분들의 의견들도 꽤 많으시고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느 분께서 오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상황이 되면서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을 줌으로 다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보건안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하임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도구나 장비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직접 만져보시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 그런 장비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교수자가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셔서 아무래도 이런 촉감을 이용한 그런 교육이 좀 되지 않아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직접 내가 한번 눌러보는 거랑 이제 그냥 보기만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과목도 있고 그게 조금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과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되면 뭐든 다 좋죠. 예, 그러나 그게 가능한 과목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좀 실습이나 체험 이런 좀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지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수자 입장으로서.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이 활용 상황에 따라서 완전 온라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이 실제 물건을 좀 만져보면서 촉감과 함께 경험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베스트는 직접 해보는 거가 될 텐데 그렇죠. 그중에 아마도 가장 조금은 간편하지만 교육의 효과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혹시 우리 포럼 차원에서 그런 이 가상현실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그런 플랫폼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사항은 있으신지 권 책임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플랫폼은 사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있었고요. 예. 네. 이게 저희가 과제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대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기술 개발하는 건데 일단 체험관에 가서 그게 이동형이든 체험관이든 아니면 다른 유사한 교실용 체험관이든 거기서 가서 기존에 어떤 제공되는 시스템 설비들을 이용하는 교육인데 현재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문의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기존에는 계속 되어온 게 많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 카쌤이라는 생활안전교육지도나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안전 항목들에 대한 동영상, 교육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교육을 받게 하고 계셨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다시 또 그런 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냥 시청각 위주의 교육 학습이었는데 지금 그런 시청각 위주의 교육 학습에 대한 어떤 교육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자라고 해서 과제가 시작이 된 측면이 큽니다.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효과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 좀 물음표고요. 기술적으로 그런 진짜 실감, 가상 공간에 있지만 메타버스에 있는 것처럼 게임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만이어도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은 교육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까 생태계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왔는데 이 기술사에 들어보면 VR, AR 이런 또 가상현실 기술과 거기에 포함되는 이 ICT 기술들의 베이스가 이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이 영역과의 어떤 융합이라는 측면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 좀 더 많은 개발사와 사용자와 또 참여자들이 여기에 그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적으로 이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 분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또 참여해가지고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셨는데 혹시 짧게지만 우리 정 교수님부터 짧게 한번 마무리 코멘트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짧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자의 입장으로서 늘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거를 또 기술로 구현하는 분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네,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해주셔야 저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또 기술을 잘 개발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팀장님. 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 장비들을 개발해가면서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그 콘텐츠라든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협회지만 이러한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러한 체험 장비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설치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전의식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성준 책임님. 네. 네. 그 기술 항상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 개발을 할 때 개발하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개발했던 내용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항상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과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동형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